넌 도대체 정체가 뭐야? 코리안 닌자? 처음엔 단지 태권도를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건 기술 그 이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차가운 시선, 멸시,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마음. 그 소녀는 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고 무엇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요? 그날의 박수 소리 속엔 단지 격려가 아닌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언제나 몸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되니까요. 텍사스주 오스틴의 하늘은 맑고 넓었습니다. 강서윤은 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 학교, 새 도시, 새 나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17살 강서윤은 한 달 전까지 태극 마크를 달고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로 훈련을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소로 파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선수촌을 떠나야 했고 친구들과 코치, 도복 냄새 나는 체육관도 이제는 사진 속 기억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파이팅이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뒷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텍사스의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한국어로 들리는 그 말 한마디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응, 엄마. 다녀올게.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니온 하이스쿨. 텍사스 오스틴 외곽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로 멀리서 보면 현대적이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어딘지 모르게 낡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문 앞에는 각국의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의 시선은 일제히 낯선 동양인 전학생에게 쏠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메건 로즈는 30 중반의 흑인 여성으로 단정한 재킷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따뜻하게 맞으며 교실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 강서윤이라고 해. 한국에서 왔고 영어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선생님의 소개가 끝났지만 교실은 침묵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금발 여학생이 짧게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돌렸고 뒷줄의 남학생 무리는 서로를 쿡쿡 찌르며 킥킥 웃었습니다. 그냥 코리안 닌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냐? 갈색 머리의 루카스가 낮게 말하자 옆자리 마틴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정된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태권도장에서도 처음엔 다 낯설었어. 이것도 결국 익숙해질 거야. 첫 시간은 미국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을 빠르게 이어갔고 서윤은 겨우 단어를 쫓아가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필기한 내용의 절반 이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KT라는 이름의 흑인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KT야. 도움이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유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꺼내자 루카스와 마틴이 그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오, 뭔 냄새야? 생선 썩은 냄새 아니냐? 루카스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거 너희 나라 음식이냐? 진짜 못 먹겠네. 서유는 말없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영어 못하냐? 아님 진짜 무술 배우는 거야? 닌자처럼 말 안 하고 참는 거냐? 루카스는 킥킥거리며 도시락을 들었고 마틴은 장난삼아 그것을 흔들었습니다. 김밥 한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서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갖다 놔. 그 말 한마디에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하고 도시락을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김이 흩어졌고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학생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케이티는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서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동자에는 억누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자 서유는 교복을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 외곽의 작은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장은 코리안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낡았지만 잘 닦인 도장 바닥과 오래된 미트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늦었구나, 서윤아. 회색 수염을 기른 그렉슨 관장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학교가 좀. 서윤은 말끝을 흐리며 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렉슨은 조용히 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날 이기면 김밥 2줄 사줄게.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본 동작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스틴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강서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학교는 그녀에게 아직 투명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가거나 도장에 들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유는 오직 태권도 도장에서만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보단 눈빛이 좋다. 훈련을 마친 서윤에게 그렉슨 관장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하지만 넌 아직 뭔가를 눌러놓고 있어. 그걸 깨지 않으면 한 단계 더는 못 올라간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렉슨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루카스와 마틴. 반복되는 조롱, 빈정거림, 무시. 하루는 사물함을 열자 누군가 그녀의 물통을 쏟아부어 도복이 젖어 있었습니다. 또 하루는 코리안 닌자라는 글자가 영어로 낙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 선수라는 걸, 자신이 얼마나 단련된 사람인지 들킨 순간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태권도 폭력 논란이 한창이었으니까요. 그건 자기 방어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닌 폭력이다. 그녀의 전 코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되뇌며 매일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체육 시간, 여자 탈의실에서 교복을 벗고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와중 뒤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쟤 어제도 혼자 도시락 먹었대. 진짜 친구 없는 애인가 봐. 근데 몸은 진짜, 봐봐, 팔 근육이 장난 아냐. 소녀들의 시선은 따갑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운동장은 이미 축구 연습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2명의 팀장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KT, 다른 하나는 루카스였습니다. 강서윤, 마지막. 남은 팀으로 가라. 마지막까지 선택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서윤은 KT팀에 조용히 섞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공은 절대 그녀에게 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조용히 뛰었습니다. 그 순간 루카스가 공을 들고 서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받아봐, 닌자. 고의로 강하게 찬 공이 그녀의 허벅지를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아, 미안. 실수. 마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픈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또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렉슨 관장이 대신 젊은 보조사범인 미셸을 남겨두었습니다. 미셸은 단아하고 강한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서윤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서윤, 오늘은 스텝 위주로 갈게. 내 동작은 완벽하지만 스텝이 딱딱해. 감정을 너무 억누르니까 그런 거야.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작을 시작하자 미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멈춰. 넌 왜 아무 감정 없이 움직이니? 서윤은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떨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잘하고 싶어서요. 그건 알겠어. 하지만 무술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해. 절제와 통제만으론 아무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해. 그날 밤 서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매트 위에서 스스로 품새를 반복했습니다. 그 동작은 곧 루카스의 얼굴, 마틴의 웃음, 탈의실의 수군거림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발차기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하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줬으면 좋겠어.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KT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고 곧 이어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그애 태권도 선수래. 인터넷에 영상 있대. 품새 하는 거 봤는데 완전 대박.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쉬는 시간 KT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어제 친구들이 내 얘기 듣고 궁금해해서 나 실수했어. 서윤은 숨을 들이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알려질 일이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무서운 아시아 무술 소녀로 볼까봐,
더는 조용히 살아갈 수 없을까봐. 다음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선 서윤은 달라진 시선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존경의 눈빛을, 누군가는 경계심을, 그리고 루카스는 무언가 분노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애가 사실은 나보다 셌다고.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문화 주간 행사 안내문 받았니? 담임 선생님인 머피 선생이 교실 앞에서 물었습니다. 각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태권도 시범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강서윤의 심장이 순간 움찔거렸습니다. KT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윤, 너가 하면 되겠다. 선생님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아직은. 서윤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평소처럼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가오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KT와 친구들이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나 내 영상 봤어. 국제대회 영상? 진짜 멋지던데. 왜 숨겼어? 서윤은 젓가락을 멈추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 조용히 있기엔 너무 멋있는데. KT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반대편 테이블에서 루카스와 마틴이 조용히 킥킥 웃었습니다. 조심해. 이제 곧 무도 소녀가 무대 위에서 날아다닐지도 몰라. 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가락은 긴장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서윤을 부르셨습니다. 서윤, 너 태권도 시범 가능하니? 소문이 벌써 학교 전체에 퍼졌어. 저는 부담돼요. 하지만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오히려 편견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누구도 널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고.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날 저녁 도장에서 그렉슨 관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대에 선다고? 네. 교내 행사요. 태권도 시범을 하게 됐어요. 좋은 기회다. 널 보여줄 수 있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 앞이라 무서워요. 루카스도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렉슨 관장은 조용히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널 지킬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줘. 다른 건 신경 쓰지 마. 며칠 뒤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KT는 종종 서윤과 체육관에 남아 연습을 도왔고 서윤은 처음으로 창작 품새라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본 동작이 아닌 감정을 실어 만든 자신만의 시범을 구상했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고립에서 화합으로, 그리고 침묵에서 발성으로. 도장에서는 관장님이 말없이 그녀의 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너만의 이야기야. 거기에 내 진심을 담으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 시범 전날 밤 서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내리고 있었고 침대맡에는 도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속엔 이제 더 이상 떨고 있는 소녀가 아닌 자신을 믿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무대 당일 아침 학교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각국의 음식, 전통 의상, 노래와 춤이 준비되었고 체육관은 천여 명이 모인 행사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무대 뒤에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KT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누구보다 멋지게. 고마워. 그리고 무대가 열리기 직전 갑자기 루카스가 무대 뒤편으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네 도복 잘 어울리네. 닌자걸. 그의 말에 마틴이 희죽 웃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대 위에서 우리 놀라게 하지 마. 그쪽 나라에선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 그때 행사 시작을 알리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태권도 시범이 이어집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강서윤 양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체육관 전체에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그녀.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준비 자세를 취한 순간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고 서윤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1분, 2분. 그녀의 시범은 점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어느새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기술, 5개의 송판 격파. 서윤은 정확한 돌려차기로 그것들을 한 번에 격파했습니다. 체육관이 터질 듯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은 땀에 젖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어떤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무대에 선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시범이 끝난 후 강서윤은 체육관 한쪽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은 가쁘게 차올랐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이 보내준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정말 대단했어, 서윤. KT가 달려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 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 서윤은 웃으며 KT의 품에서 몸을 살짝 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루카스가 멀리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마틴에게 귓속말을 하자 둘은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학교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야, 걔 진짜 태권도 선수래. 국제대회 금메달도 땄대. 무대에서 격파 장면 봤지? 완전 진짜였어. 복도, 식당, 운동장까지 학생들은 강서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도장 위치를 물었고 또 누군가는 사인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용히 웃으며 일상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쏟아진 관심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식당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도시락을 들고 KT와 함께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그렉슨 관장이 특별히 싸준 불고기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한국적인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KT는 젓가락질을 배우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너희 나라는 음식도 멋지구나. 서윤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게 흔한 점심이야. 어머니가 잘 싸주시곤 해. 그때 식당 입구에서 루카스와 마틴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갑자기 말이 줄었고 공기가 긴장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루카스는 조용히 서윤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특이한 냄새 풍기네. 계속 그 음식 싸올 거야? 서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불고기야. 전통 음식이야. 그래, 전통이라 근데 우리에겐 그냥 이상한 냄새일 뿐이야. 루카스는 콧방귀를 뀌더니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개밥 같네. 그만둬.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도시락 뚜껑이 튀어나가며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고 학생들 몇몇이 놀라움에 입을 가렸습니다. 내가 손 미끄러졌나 봐. 루카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KT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장난이야? 하지만 루카스는 코웃음을 치며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우유를 들어 서윤의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태권도 선수라며 뭐라도 해보지 그래.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눈동자에 모이듯 스며들었습니다. 그만해.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카스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니, 진짜로 뭐라도 해보라니까? 때려봐. 그럼 진짜 너 쫓겨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은 정확히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탁! 짧은 소리와 함께 루카스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넌 몰라. 누군가 끝까지 참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서윤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루카스가 당황하며 팔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부드럽게 중심을 틀며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쿵! 마틴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서윤은 발을 빼고 정확한 앞차기로 그의 몸을 멈추게 했습니다. 두 명의 괴롭히던 학생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식당 전체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학생 전체가 서윤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드디어 말도 안 되는 놈들한테 혼쭐 났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싸우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멈춰주길 바랐어요. 그 순간 교문 쪽에서 교장 선생님과 머피 선생님, 그리고 체육교사가 급히 달려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머피 선생님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교장실로 함께 가자. 루카스와 마틴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아직도 굴욕감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교장실에서
서윤은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참았어요. 정말로. 하지만 오늘은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태도와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구나. 우리가 너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하다. 루카스와 마틴은 일주일간 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 전체에 공개 사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내에서 어떤 편견이나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교장실을 나온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KT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멋졌어. 넌 그냥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야. 서윤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냥 나를 지키고 싶었어. 그날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윤은 누군가의 조롱 속 이름 없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을 지킨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루카스와 마틴이 교장실에서 정학 처분을 받은 이후 학교 안은 조용하면서도 묘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아닌 존중과 찬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복잡한 감정으로 책상 위 공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의 설명이 귓가에 흐르고 있었지만 집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야. 하지만 뭔가가 시작된 건 맞아. 그녀의 옆자리 KT가 작은 메모지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내가 진짜 자랑스러워. 넌 우리 학교의 진짜 스타야. 서윤은 웃으며 메모지에 조용히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을 되찾은 것뿐이야.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은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리를 찾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윤, 여기 앉아. 이쪽에도 자리 있어. 태권도 좀 가르쳐 줄래? 여러 테이블에서 학생들이 그녀를 불렀고 심지어 평소 말 한마디 섞지 않던 아이들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KT, 레오, 사라와 함께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들 그녀의 태권도 얘기를 듣고 싶어 했고 그렉슨 관장님 이야기, 도장의 사진, 도복의 종류까지 온갖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권도가 꼭 싸움 잘하는 기술만은 아니야. 정신과 몸을 함께 단련하는 거야. 서윤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넌 그렇게 침착했던 거구나. 난 내가 손목 잡는 순간 영화인 줄 알았어. 이튿날 아침 교장 선생님의 특별 방송이 교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링컨 고등학교는 문화 다양성과 인권 존중을 위한 포용 주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강서윤은 용기와 절제, 그리고 태권도의 정신을 통해 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본교의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교실에서는 박수가 터졌고 몇몇 학생은 직접 서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문화 홍보대사? 우와, 대단하다. 진짜 너한테 딱 맞는 역할이야. KT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얼굴로 학교 브로셔 만들 거 아니야? 서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근데 넌 조용한 게 매력이야. 레오가 말하며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툭 하고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오후 도장으로 향한 서윤은 그렉슨 관장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교장 선생님이 내게도 전화하셨단다. 관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랬어요? 서윤이 쑥스럽게 대답하자 관장님은 도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보여준 건 태권도의 참된 정신이야. 기술보다 정신이 앞서야 진짜 무도인이지.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때 루카스 손목을 잡을 때 내 행동이 틀린 걸까봐. 아니야. 너는 내 자신을 지켰고 동시에 그 아이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 그건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서윤은 천천히 도복을 입으며 관장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훈련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지. 관장님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나 자신을 위해 출전할게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KT, 사라, 레오와 함께 오스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초청 시범단의 일원으로 태권도 시범을 준비하게 되었죠. 행사장에는 아이들, 부모,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가득했고 서윤의 이름이 소개되자 이곳저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태권도 유망주 강서윤 학생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서윤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은 따뜻했고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작 품새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녀가 직접 만든 시퀀스로 약자에서 강자로, 외로움에서 연대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팔을 곧게 펴며 시작한 품새는 점점 속도를 더했고 강렬한 발차기와 유연한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을 짚은 채 하늘을 향해 돌려차기를 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객석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KT가 달려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본 적 없어? 아이들 눈 반짝이는 거. 내 무대를 보면서 다들 감동했어. 정말 그랬을까? 서윤이 작게 웃자 KT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나도 너한테 고마워. 널 통해 내가 몰랐던 걸 많이 느끼고 배웠거든. 서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 아니라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강함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스틴 고등학교의 봄 체육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교정에는 파란 하늘과 붉은 트랙, 그리고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치어리더들의 연습소리, 아나운서의 마이크 음향, 그리고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학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강서윤은 체육대회 기념 티셔츠 위에 가볍게 운동복을 걸쳐 입은 채 체육관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KT와 레오, 사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긴장돼? KT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여기서 태권도 시범이라니. 다들 나만 본대. 괜찮아. 너를 보는 건 존경이야. 두려움이 아니라. 레오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그 어떤 대회보다 중요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시범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신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자신을 선언하는 무대였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오자 교내 방송에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링컨 고등학교의 문화 홍보대사이자 태권도, 유망주, 강서윤 학생의 특별 시범 무대가 시작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운동장 한가운데 마련된 무대 위로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은 정갈한 도복으로 갈아입고 하얀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하얀 띠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느리고 잔잔한 선율이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품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날카롭고 정제되어 있었고 손날은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긴장과 해방, 외로움과 연결, 공격과 방어가 절묘하게 엮인 움직임들이 마치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졌습니다. 도중 루카스의 뒷모습이 관중석 사이에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녀의 연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품새가 끝나고 서윤은 나무판을 3장 겹쳐 쌓아 올린 격파대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단숨에 돌려차기로 3장의 나무판을 한 번에 격파했습니다. 나무 조각들이 공중에 흩어졌고 잠시 운동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브라보를 외쳤고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서윤은 KT와 레오, 사라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박이야. 진짜 최고였어. 너 진짜 프로야. 무슨 국가대표 시범단 같았어. KT가 웃으며 말하자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 그때 루카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루카스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무지했어. 너의 강함을 보고 나서야 진짜 존중이 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루카스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나도 너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루카스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다시 박수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이 장면을 놀라움보다 따뜻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오후 서윤과 케이티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가게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 진짜 멋졌어. 나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케이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오늘이 나한테는 두 번째 생일 같은 날이야.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일단 다음 주 지역 대회 준비하고 그 다음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볼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야. 난 너 닮고 싶어. 서윤은 부끄러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아이스크림은 달콤했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